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도 말입니다. 저는 78세 할아버지 의사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예요.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어제까지 멀쩡하던 여러분 같은 분을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3시 65세 박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죠.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랑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산도 다니셨는데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일주일 전까지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검사 결과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췌장에서 시작된 암이 이미 간과 폐로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7,000명 이상이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중 80명이 박 할아버지처럼 너무 늦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80명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0살 넘으면, 여러분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분들이 정말로 살아남은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돌봤던 72세 이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지금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손자 돌보기, 텃밭 가꾸기, 친구들과 여행 다니기. 모든 걸 다 하고 계세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요. 할머니와 죽은 박 할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병이었는데 단 하나입니다. 할머니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야, 나 지금 위험해 라고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호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호일까요?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봐온 제가 살아남은 분들에게서 똑같이 발견한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의학책에도 없어요.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줍니다. 오직 현장에서만, 제가 직접 경험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박 할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순자 할머니처럼 될 겁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모든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정보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생명, 형제 자매의 생명을 구할 정보예요. 혹시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 거.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이 말이 저를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아세요? 정말로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작년 12월 저는 2명의 할아버지를 동시에 돌봤습니다. 둘 다 67세,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셨어요. 둘 다 똑같은 췌장암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김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여러분 같으신 분이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2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에서 떨림이 느껴지고 평생 좋아하던 고기 냄새가 갑자기 역겨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6개월을 그렇게 참았어요.
부인이 병원 가자고 해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결국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간으로 퍼진 4단계 췌장암이었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 가족에게 말해야 했어요. 3개월,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2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똑같은 증상들이 있었어요. 정말 김 할아버지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췌장암 증상을 찾아보다가 아버님, 이거 혹시 췌장암 아닐까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할아버지도 처음엔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픈 게 어디 있어? 괜찮다니까. 여러분도 이런 반응 보이실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그냥 한 번만요. 제발요. 결국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는 1단계 췌장암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어떨까요? 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도 이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손자들과 놀아주고 등산도 다니고 정말 건강하게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도 똑같고 병도 똑같고 증상도 똑같았는데 단 하나의 차이였어요. 바로 정보였습니다. 증상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어요. 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또 말씀드려요.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일 김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이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김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하지만 췌장암은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숫자로 보면 정말 무서워요. 1단계에서 발견하면 100명 중 85명이 5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4단계에서 발견하면 100명 중 5명만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처음에만 발견하면 거의 확실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100명 중 80명 이상이 늦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첫째, 증상이 애매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하고 넘어가기 쉬운 증상들이에요. 둘째, 췌장은 몸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 검사로는 잘 안 보여요. 셋째, 정말 빨리 자라요. 6개월이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본 결과예요. 살아남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처음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알아챘거나 본인이 알아챘거나.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더 이상 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예요. 더 이상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놓치지 마세요. 이걸 알고 병원에 간 분들은 모두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바로 몸의 온도가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손과 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그런데 얼굴과 목은 화끈화끈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화가 났을 때처럼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 말이에요. 에이,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특히 시간이 중요해요. 대부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 시간에 손발이 왜 이렇게 차갑지? 하면서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돌봤던 66세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여러분과 똑같으셨어요. 3개월 전부터 매일 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혈액순환 돕는 약도 사 드시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봤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심해졌어요. 부인이 걱정돼서 여보, 그냥 큰 병원에서 한번 검사해 보자고 했어요. 최 할아버지는 괜찮다 했지만 결국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는 췌장암 초기였어요.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받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상한 온도 변화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만약 계속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신경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손발은 차갑고 위쪽은 뜨거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반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해서 또 말씀드려요. 갱년기나 혈액순환 문제와는 완전히 달라요. 갱년기는 온몸에 열이 확 올랐다가 식어지잖아요. 하지만 췌장 문제는 손발만 계속 차갑고 위쪽만 뜨거워요. 그리고 마사지를 해도 찜질을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날씨와 관계없이 나타날 때요. 여름에도 손발이 차갑고 겨울에도 얼굴에 열이 날 때, 그리고 시간이 일정할 때, 대부분 밤 10시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절대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 한 가지만으로는 췌장암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신호와 함께 봐야 해요. 두 번째 신호가 더 확실한 신호거든요.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릴까? 이 증상을 알고 일찍 온 분들은 정말로 다 살았어요. 바로 배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떨림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진동할 때 그 느낌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 배에서 나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서 느껴지는지 알려드릴까? 여러분 가슴 아래쪽, 명치와 배꼽 사이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거기서 마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 같은 작은 떨림이 느껴져요. 제가 돌봤던 71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2개월 전부터 매일 저녁 TV를 보다가 배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먹더니 신경이 예민해졌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점점 떨림이 뚜렷해지면서 가족들에게 여기 손 대보라, 떨리는 게 느껴지냐? 고 물어보셨대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김 할아버지는 내가 예민해진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 못 느낀다고 해서 안심하셨나요?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다행히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검사 결과 췌장에 2cm 크기의 혹이 발견됐어요.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이 떨림의 특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이 일정해요. 10초에서 30초 정도 떨리다가 멈춰요. 그리고 1분에서 2분 후에 다시 시작돼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둘째, 특정 상황에서 더 잘 느껴져요.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더 잘 느껴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떨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손으로 눌러도 멈추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근육 떨림은 손으로 누르거나 자세를 바꾸면 멈추는데 췌장 문제로 인한 떨림은 눌러도 계속 떨려요. 왜 이런 떨림이 나타날까요? 췌장에 혹이 생기면 주변 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작은 근육들이 자꾸 수축하게 되고 이것이 떨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잘못 생각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은 불규칙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만 나타나죠. 반면에 췌장 문제로 인한 떨림은 시간과 패턴이 일정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요. 같은 말을 또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신호예요. 특히 떨림이 점점 강해질 때, 떨림과 함께 작은 아픔이 느껴질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떨림 느끼신 적 있으세요? 가족이 못 느낀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본인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몸의 온도 변화와 배의 떨림. 혹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도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증상을 놓친 분들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반대로 이걸 알아챈 분들은 모두 살았어요.
바로 음식을 갑자기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소에 잘 드시던 고기나 생선 요리,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토할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를 정말 싫어하게 되죠. 삼겹살 굽는 냄새, 생선 비린내, 튀김 기름 냄새. 이런 냄새들을 맡으면 아예 먹고 싶지 않아져요. 제가 돌봤던 69세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좋아하시고 가족들 밥 챙기는 걸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름진 게 부담스러워지나 보다. 건강에 좋은 일이겠지 뭐. 가족들도 할머니가 건강을 생각해서 식습관을 바꾸시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아예 고기나 생선이 들어간 음식은 만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자꾸 줄어들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 후 지금은 어떨까요? 다시 예전처럼 맛있게 요리하고 드시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중요한 장기거든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나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 만들기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뇌가 똑똑하게 알아채요. 아, 이런 음식들은 소화할 수 없겠구나. 미리 거부하자.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고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작용이에요.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이 들어오면 오히려 해가 되니까 뇌가 미리 그런 음식을 거부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진 적 있으신가요?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가 역겨워진 적 있으신가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들이 있어요. 첫째, 어제까지 맛있게 드시던 음식을 오늘 갑자기 싫어하게 되는 경우. 둘째,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 경우. 실제로 먹지 않아도 냄새만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셋째, 이런 거부감과 함께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예요. 한 달에 2kg에서 3kg 이상 의도하지 않은 몸무게 감소가 있다면 정말 위험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어요. 73세 이 할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고기 냄새가 역겨워서 채소 위주로만 드셨어요. 계속 몸무게가 줄고 기운이 없어지자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췌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만약 처음 음식 거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특정 음식을 거부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4번째와 5번째 신호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2 신호는 정말 예상 못한 신호들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도 췌장암 신호라고 하실 거예요. 바로 땀 냄새의 변화와 무릎 증상이에요. 먼저 땀 냄새부터 말씀드릴게요. 평소 땀 냄새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면서도 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마치 과일이 썩는 것 같은 냄새 또는 식초에 설탕을 넣은 것 같은 독특한 냄새예요. 흥미로운 점은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어머, 아버지 냄새가 좀 이상해졌네요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돌봤던 67세 최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요즘 할아버지 냄새가 이상해졌어요. 단내가 나면서 신내도 나고 하면서 병원에 오셨어요. 최 할아버지 본인은 무슨 냄새? 나는 모르겠는데 하셨어요. 본인은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시는 거였어요.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였어요. 치료 후 이런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치료받기 전에는 정말 독특한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과 단백질 처리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피와 땀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냄새가 좀 이상해졌다고 말한 분 계신가요? 혼자서는 알기 어려우니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무릎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에요. 대부분 관절염으로 잘못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쪽 무릎이 뻣뻣해지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무릎에 쇠붙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관절염과는 다른 점들이 있어요. 첫째, 날씨와 관계없이 나타나요. 관절염은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 더 아픈데 이 경우는 날씨와 상관없어요. 둘째, 아침에만 특히 심해요. 오후나 저녁에는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만 심한 뻣뻣함을 느껴요. 셋째, 양쪽 무릎에 동시에 나타나요. 관절염은 한쪽이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양쪽이 똑같이 뻣뻣해요. 제가 진료했던 70세의 김 할머니는 3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과정에서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치료 후 신기하게도 무릎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췌장 치료를 받았는데 무릎도 안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췌장 문제가 무릎에 영향을 줄까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주어서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해서 계속 강조해요. 특히 무릎 뻣뻣함이 점점 심해질 때 관절염 치료를 받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몸의 온도 변화, 배의 떨림, 음식 거부감, 땀 냄새 변화, 무릎 뻣뻣함.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장에서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짜로 살아남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전주에 사시는 김민석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76세 김 할아버지는 작년 봄부터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에서 떨림이 느껴지고 고기 냄새가 역겨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며느리가 달랐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증상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강력하게 병원 가기를 권했어요. 아버님,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결과는 췌장암 1단계였어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손자들과 축구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대구에 사시는 이영선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73세 이 할머니는 땀 냄새가 이상해지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할머니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에 가셨어요. 다행히 췌장암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요리교실도 다니며 활발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지 않고 정확한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서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CA19-9라는 검사와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같은 췌장 효소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이 검사들은 일반 건강검진에는 없어서 따로 요청하셔야 해요. 둘째,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내시경 초음파는 췌장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예요. 조금 불편하지만 정확도가 정말 높아요. 셋째, 필요하면 MRI 검사도 받으세요. 조영제를 사용하는 MRI는 췌장의 작은 변화도 찾을 수 있어요. 검사가 무섭다고 미루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대부분 완치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레몬물을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시면 췌장 기능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좋아요. 둘째, 복부 마사지를 하세요. 가슴 아래쪽과 배꼽 사이 부분을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에 10분 정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해주세요. 셋째, 깊은 숨쉬기를 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하루에 몇 번씩 해주세요. 넷째, 금연과 금주는 꼭 하세요. 담배와 술은 췌장에 가장 나쁜 거예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튀긴 음식,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는 췌장에 부담을 줘요.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얼굴에 열이 나는 증상, 배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떨림,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이건 췌장에서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예요. 같은 말을 또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서 마지막까지 강조해요.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별일 아닐 거야 하고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절망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100명 중 85명은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김민석 할아버지처럼, 이영선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78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예요. 여러분이 김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되셨으면 해서예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에서 떨림이 느껴진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무릎이 아침마다 뻣뻣하다면,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진다면, 이 모든 게 여러분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은 4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영상이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나 결과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모든 판단과 실천은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해요.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저는 78세 할아버지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